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원장 이은형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 1월 달에 못 뵈서 2개월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오니까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뒤에 바다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도 생기고 제가 지금 바다 앞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오다 보니까 햇빛이요. 이제 봄 햇살입니다. 날씨는 무지하게 추워도 햇빛은 봄이 왔거든요. 이 나라에도 빨리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예? 개인적으로나 나라로 봐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든 시기인데 이 봄에는 좀 좋은 일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 얘기도 있죠. 예? 봄을 만들어라. 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어깨 통증의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요. 그동안도 뭐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제가 또 방송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로 이제 제가 치료하는 방법 있죠. 어떻게 치료했는지 환자분들 직접 치료한 그 예를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늘 항상 했듯이 요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한 거 있었던 거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동결견, 회전근개 손상, 뭐 관절염, 목 디스크 탈출증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어깨가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이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어깨 말고 이 목 뒤에 여기 승모근도 우리가 어깨로 취급을 해요. 아이고 어깨가 결렸네? 할 때 여기를 쓰거든요. 여기 승모근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어깨 요 바깥쪽 상완골 여기 상완골이라고 부르는데 상완 요쪽에 있는 이 움직이는 요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동결경과 회전근개 손상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다른 병이긴 한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회전근개 손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동결견에 같이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동결견 치료를 하는데도 안 낫는 분도 있고 뭐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어깨라는 데가 왜 이렇게 자꾸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냐, 낫지도 않고. 이게 의외로 그 무릎이나 다른 관절들보다 훨씬 한 번 아프면 잘 안 낫는 면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인터넷에 제가 찾은 그림인데 이게 왼쪽 어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상완골, 요거는 이렇게 골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T라고 부르죠? 예, 여기. 여기가 여기 쏙 들어간 여기가 이제 견갑골인데 견갑골 바깥에 오히려 더 골두가 훨씬 커요. 이게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어깨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 움직임 보세요. 360도 좌우 뭐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막. 그렇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려니까 이 관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안정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몸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회전근개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전근개라는 게 개가 뚜껑이라는 뜻이거든요. 두개골, 개, 두개골 회전근의 개, 뚜껑. 예. 그래서 요거는 뭐를 하냐면 어깨가 막 이거 움직일 때 말입니다. 이 관절이 빠지지 않게 쫙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 생겼는데 회전근개가 네 개의 어, 근육이자 인대로 구성돼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뼈가 있는데 요 사이로 다 이렇게 근육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게 극상근이라는 근육인데 제가 지금 화살표로 한 거. 이게 뼈와 뼈 사이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들거나 예? 뭘 할 때 이게
요 뼈에 닿아가지고요, 요 인대가 다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데는 그래도 좀 부딪힐 만한 데가 없는데 요건 무지하게 잘 부딪혀요. 그래서 이 손상을 많이 입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평생 사용하다 보면 이게 자꾸 얇아집니다. 그래서 좀 나빠지죠.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이 만성화가 되는 원인은 무엇이다? 처음에 보면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인대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만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동 치료를 같이 해야 돼요.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인대이자 근육이니까. 그러니까 운동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운동이라는 게 쉽나요? 막상. 사람마다 찢어진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운동 치료가 막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요령이 있는데 요령대로 하기도 좀 그냥 좀 귀찮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 치료를 할 때 말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해져 있는 데다가, 예?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 뼈와 뼈 사이에 껴가지고 손상도 많이 되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회전근개 손상은 재생이 어렵다. 아니, 모든 게 다 재생이 어렵겠죠. 그게 그냥 갑자기 찢어진 건 완전히 찢어진 건 그냥 끄매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 오랫동안 아팠던 거는요, 인대가 실제로는 얇아져요, 되게. 얇아진 상태에서 그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재생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한 번 아프면 계속 아프신 분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가 찢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들인데요. 이걸 처음에 갖고 온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팔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죠.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시험이거든요.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어깨가 여기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테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팔을 돌린 상태에서 여기서 의사가 탁탁 위로 쳐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회전근개 여기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요 인대 여기 그 극상근이라고 부르는 거를 요 뼈에다가 요 위에 있는 뼈, 에? 요거 견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가 자꾸 이제 톡톡톡톡 건드려 보는 실험이에요. 별게 아니라 요게. 그러면은 요때 이제 아프면 회전근개가 좀 손상이 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처음에 이걸 갖고 왔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깨 손상되는 자세가 바로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밑으로 내린 상태, 즉 손등을 위로 한 상태에서 자꾸 올려주면은 이렇게 올려주면 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올리거나 그러면 어깨가 손상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드는 운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등을 안쪽으로 해서 어깨를 들게 되면 어깨가 손상 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손바닥을 위로 해서 올려서 이런 운동을 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 견봉의 그 쌍근이 닿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이렇게 드는 운동을 하지 마시라.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의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동결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려야죠. 동결견은 어깨가 얼어버리는 병이에요. 예전에 이제 오십견이라고 불렀던 병인데 50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희 병원에 70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0견이 걸리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원장님 내가 나이가 70인데 무슨 50견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네? 그래서 이게 동결견이라는 게 나이와 무관하게 걸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하게 좀 50 넘어가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원인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 게 또 웃긴데 관절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다 며칠만 안 움직이면요. 그냥 다 관절이 그냥 얼어버려요. 그리고요. 또 염증이나 당뇨, 갑상선이랑 이상, 파킨슨 뭐 여러 가지 병들에 걸리면 이게 또 어깨가 안 움직여진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관절이 여기가 얼어버리니까 모든 운동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올리는 것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데 그중에 뭐 하여튼 다 안 움직여져요. 다 올라가지도 않고 뒤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 중에 요 외회전이라고, 요게 외회전인데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이렇게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결견으로다가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요 앞쪽 있죠. 요 앞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붙었어 가지고 여기 안 된단 말입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증상은 통증이 심하다. 그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 뭐냐면 이 우리 동결견은요. 이게 다행스럽게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 한 3개월까지는 슬슬 이제 막 염증이 심하면서 막 아파와요. 무지하게 아프시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3에서 9개월 사이에는 좀 슬슬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덜 아픈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건 점점 더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동결기에 바로 동결기가 돼서 점점 안 아파지면서 이제 어깨가 굳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12개월에서 24개월, 1년에서 2년을 지나면 어느 날 슬슬 올라가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병인데,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원래 끝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던 게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약간 덜 올라가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이걸 치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는데, 이렇게 아프면 뭔가 문제 있다는 거라서 치료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치료 받으신 분이 나중에 활동도 잘하죠. 그래서 동결견은 치료를 뭐가 가장 중요해요? 동결견의 치료에서 역시 통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통증만 줄어들고 나면 그 다음에 관절 운동의 범위를 다 증가시킬 수 있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수압팽창술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기도 한데, 이렇게 관절에다가 30cc 이상의 생리식염수를 넣어가지고 관절을 팽창시키는 수압 팽창 그런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도수치료, 운동치료 이런 거 체외 충격파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막 얼어 있는 거 막 체외 충격을 줘서 깨기도 하고, 도수치료 강제로다가 막 올리기도 하고, 본인이 올리는 것보다는 좀 잘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운동도 막 본인한테 막 계속 올리라고 시키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릴 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이 자세를 좀 많이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요거만 가르쳐 드려요. 보통 다른 운동을 했더니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람이.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사 많습니다. 뭐 PDRN 연어 주사도 있고, 뭐 PRP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자기 피 뽑아서 넣어주는 거. 무릎 관절염에도 쓰는데요. 요즘 만병통치 같이 사용돼가지고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주사 맞고 한 며칠 고생은 하지만 이게 주사가 좀 아프거든요. 좀 맞고 나면 좀 아프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며칠 아프다가 좀 좋아지긴 해요 분명히. 그다음에 PDRN 주사는 연어 주사라고 부르는데, 이건 맞자마자 안 아픈 좋은 장점이 있는 대신에 아무래도 밑에 혈소판보다는 조금 재생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치료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동결견 55세 여자분인데 좌측 어깨로 아파서 오셨어요. 밤에 아프다는 게 특징이죠. 좌측으로 누울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병원 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를 수개월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계속 아파. 낫지가 않습니다. 더 심해져요 막. 그리고 처음보다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전혀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동결되고 그 다음에 슬슬 염증기에서 동결시기로 넘어가시는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다친 기억은 없다. 과도하게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뭐 내가 무슨 무거운 걸 들거나 무슨 뭐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파온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막 운동을 하라고 무지하게 그러더래요. 막 계속 올림된다고 그래가지고 아픈데 참고 올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올리겠냐는 거예요. 계속 운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뭐 아파서 뭐 그랬대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이게 바로 동결견이거든요. 제가 이게 이학적 검사,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신체 검사 하는 거죠. 신체 검사 말씀드리면
어깨가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옆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막. 그래서 다 안 되는데 요거 통증 유발 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회전근개 검사 있죠. 회전근개 이상이 있는지 여부 검사. 놀랍게도 그것도 양성이에요. 아니 동결견 회전근개가 손상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회전근개가 손상되어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결견인데 운동하시다가 무지하게 많이 다치세요. 운동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아니 손등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위로 들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래서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동하잖아요. 계속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들고 막 이러니까 운동하다가 다친 것 같아요. 운동하다가 오히려 이게 동결견 운동하다가 회전근개를 다친다라는 묘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치료는 당연히 이제 관절 내에 염증이 생긴 거라 관절 내에다 주사 맞고 그다음에 상경갑신경 차단술. 요건 뭐냐면은 근육통이 있으니까 근육에다가 이완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요거를 상경갑신경이라는 데도 맞으면 일타쌍피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 대만 맞으면 모든 근육이 다 이완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아픈 근육마다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사가 4~5대씩 돼요. 그래서 한 대도 아픈데 5대 맞으면 더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네. 뭐 치료는 다 있어요. 뭐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약물치료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도수치료라고 또 굳은 어깨도 위로 올려드리고 근데 할 때 이제 안 아프게 하라고 너무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도수치료. 그다음에 뭐 이게 주사를 처음에는 이제 염증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3번 더 PDRN 주사를 놔드렸어요. 그 재생 주사를. 근데 여기서 쓰는 재생 주사 PDRN은요. 실제 재생 효과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PDRN 주사가 약간의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통증 감소 효과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사실은. 뭐 재생 효과는 2~3달 후에 나타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그 환자의 결과가 왔죠. 통증이 사라졌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이제 어깨 들기 운동을 말씀드린 거죠. 깍지 껴서 들어라. 깍지 껴서 드는 거. 아니, 다른 운동도 많은데 다른 운동들이 어깨 인대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것만 시켜드려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사 놓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영상을 보면서 주사를 놨는데 이게 놀랍게도 여기가 이제 약이 퍼지는 건데 사실은 동결견이 요 밑으로 많이 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간 여기가 풀려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주사가 잘 퍼졌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던 거죠. 요 밑으로 잘 퍼져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가 그거고 회전근개 손상. 이게 여러분들 질문에 대답해 드려야 되는데 회전근개 손상 제가 또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일단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회전근개 손상의 원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도 안 아팠다가 여기서부터 아프기 시작해 이렇게. 예? 아프기 시작하다가 점점 올리면 쏙 안 아파지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 부어 있는 여기 윤활 주머니라고 부르는데 여기 뼈에 닿아요. 그래서 아프기 시작했다가 120도가 넘어가면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쏙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아파지는 거죠. 이게 충돌 증후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전근개라는 게 요 뼈에 부딪혀서 손상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부딪히냐? 나쁜 자세가 또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손등을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통증 유발 검사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요 인대가 앞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면 여기에 이 뼈가 있는데 그 뼈가 그 앞쪽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앞쪽에 뼈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들면은 이제 어깨가 아파오시는 거예요. 원인은 나쁜 자세, 어깨를 반복적으로 드는 동작, 그다음에 사고도 있어요. 넘어지시면 이게 또 찢어져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노화, 약해지고 손상됨.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충돌 증후군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전근개 손상과 무슨 여러 가지 나쁜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병명은 아닙니다. 네. 이게 라운드 숄더인데 이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이거 맨날 이렇게 제가 옆으로 보여드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 인대 여기에 부딪혀요. 자꾸 이렇게 올릴 때. 그래서 손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깨를 쭉 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교정하지 않으면은요 계속적으로 요 제가 화살표로 한 여기서 회전근개 손상이 일어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교정하냐? 뭐 이거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냥 어깨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 척추를 펴야 돼요. 척추가 그냥 펴지니까 근육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거 되시려면 평소에 자세도 고치고 그다음에 적절한 허리 운동을 하셔야지 좋아지죠. 아니 어깨가 아픈데 허리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거 견갑골 안정화 운동. 이게 뭐냐면 등짝을 강화시켜 가지고서 어깨를 피는 운동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게 뭐 견갑골을 들고 뭐 뒤로 젖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고 우리 그 정성근 교수님의 그 재활 거기 보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했냐 말씀드리면 요거는 조금 아까랑 좀 예후가 달라요. 55세 남자분인데 우측 어깨가 아파서 오셨어요. 팔이 뒤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뒤로. 아니 올라는 갑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뒤로 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주무시면 좀 어깨가 아프신 것 같다는 거 좀 자다가 좀 깨는 것 같기도 하고 아파가지고 아파서 깼는지 깨보니까 아팠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근데 이거 보시면은 얼마 전에 골프를 무지하게 많이 치셨대요. 그 후로 악화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도 조금씩 어깨가 좀 아프셨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뒤로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또 안 아프신 것 같대요. 동기혈견 환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거든요. 물론 안 아픈 분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이거 팔 꺾는 거 이거 통증분발 검사 다 양성 나오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회전근개가 부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로는 요 회전근개 위에다 주사를 놓는 거를 견봉화 주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상견갑신경 차단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육 전체를 이완하는 주사다. 그래서 요거는 회전근개 손상이나 동결견이나 다 만들 수 있는 주사고요. 이건 찢어져 있으니까 재생 주사, 재생 목적으로 주사를 3번 맞았죠. 재생하는 주사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뭐 충격파, 도수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둥근 어깨를 교정해야겠죠. 둥근 어깨가 있으니까. 도수치료를 한 목적은 이제 허리부터 쫙 펴주기 위해서 어깨도 쭉 펴고 그거 해드렸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운동 이런 분들은 회전근개 운동이 있는데 그거 좀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잘 안 하게 돼요. 알고는 있는데 그 세라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운동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잘 안 하게 되는데 이거 뒤에 견갑골 안정화 운동은 좀 열심히 하셔야 돼. 이런 거 이거 들고 뒤로 젖히고 이런 거.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이제 거의 안 아프게 됐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세게 이게 좀 골프 치거나 무리하면 좀 아파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아팠던 게 이게 뭐냐 회전근개 손상이 이미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수술 받을 정도의 손상은 아닌데 그 손상이 이게 잘 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무리하면 아픈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안 아프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1, 2년 지나면은 뭐 완전히 안 아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통증 남아 있었는데 1, 2년 지나될 때까지 그냥 일상생활이나 웬만한 운동하는 거 괜찮아서 살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은 의외로 좀 이게 100%보다는 한 95% 정도 낫는 것 같아요. 아까 동결견은 깨끗이 나요 오히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예, 요게 아니다. 요게요 상견갑신경 차단술이라는 건데 여기가 상견갑신경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게 동맥인데요.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약을 주면은 이제 전체적인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초음파로 보면서 합니다. 그다음 요거는 회전근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부은 거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바깥쪽에 있는 거 요게 삼각근이라는 근육이에요. 바깥쪽에 왜 우리 어깨뽕이라고 부른다 여기입니다. 어깨뽕이 여기고 요 안에 요게 극상근이거든요. 극상근.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건이기 때문에 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나 있죠. 이게 줄이. 이게 극상근에 건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과 근육 사이 가 까맣게 보이는 선 있죠.
여기가 바로 윤활 주머니인데 여기가 부으신 거예요, 이분이. 이게 정상인 분들은 이게 이렇게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까만 게.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여기도 이렇게 쌍근 여기가 손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여기 뭐 다 뚫린 건 아니고, 근데 이거를 뭐 다 치료받을 수는 없으셨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사를 근육과 근육 사이 여기다 주사를 맞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만 맞으면 약이 쭉 퍼져가지고 온 어깨로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제 말씀 들어주셔가지고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무거나 잘 대답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좋은 날님, 회전근개를 다쳐서 몇 년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수영을 꾸준히 배우게 되면 회전근개가 좋아질지 궁금합니다. 수영이요. 수영이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손바닥을 바깥으로 해서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회전근개 충돌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수영을 하게 되면 회전근개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반대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든지 해도 이렇게 하잖아요. 뭐 평형을 해도. 그래서 수영이 어깨에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수영은 회전근개에 직접적으로 좋아지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안녕하세요. 던지네스 통계님. 네. 자주 뵙습니다. 네. 잠을 잘못 자거나 문서 작업을 하면 목도 안 돌아가고 어깨와 날개뼈 중간이 아픈데 왜 그럴까요? 여기 그렇죠. 목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하니까 목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절에 무리가 간 거예요. 목을 돌리는 거는 관절이 멀쩡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고. 근데 어깨와 날개뼈라는 게 한 요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 승모근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그런 겁니다. 나쁜 자세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앞으로 뺀 자세로 하시니까 예? 여기가 이제 뭉치게 됐다는 그런 겁니다. 예. 아주 흔한 저희 병원 오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잠을 잘못 자거나 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했어. 문서 작업을 하면서 그러고 났더니 목도 아프고 승모근도 아파. 이런 분들 꽤 많이 오십니다. 네. 최경숙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올리고 내리고는 괜찮은데 어깨가 시리고 쑤셔요. 어깨 쇄골 부분이 엄청 시리고 몸살 온 것처럼 쑤셔요. 정형외과 치료팀도 맞아도 너무 아파요. 팔을 쓸고 올리고는 괜찮으신데 쇄골 부분이 시리다. 좀 증상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네. 일단은 정형외과에서 좀 치료가 잘 안 되셨나 보군요. 그게 어디서 치료를 해야 될지 참 이거. 저야 뭐 통증의학과니까 일단 이게 쇄골 부분이 아프시면 이게 어깨 이 관절병이 아니고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병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목 쪽에 여기 신경 누르는 거나 신경병이나 아니면 여기 목에 있는 근육통. 요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치료해야 될지 일단 통증의학과 한번 가보세요. 정형외과에서 이제 관절 치료했음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죠.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왜 근육은 찢어졌다가 붙었다를 반복하면서 강해지잖아요. 그럼 어깨 근육도 찢고 붙고를 반복하면 회전근개가 강해지나요? 이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회전근개는 근육이자 인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찢고 붙고를 반복하면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너덜너덜해진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대거든요. 인대. 근육이자 인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찢고 붙고를 반복하면. 예. 아주 미세하게 찢어지면 모르겠는데 웬만큼 찢어지면 이게 잘 안 붙어요. 네. 예, 그렇게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숙자님,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다 보니 어깨 근육의 탄력이 줄어드는 바람에 통증이 심해져서 체외 충격파를 받으려 하는데 어깨에 있는 석회가 부서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서진 석회는 체내로 흡수가 되나요? 체외로 빠져나가나요? 일단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부서진 석회는 체내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가 작은 거는 석회가 부서지는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석회가요, 그 자체는 통증을 안 일으키거든요. 예, 석회는 어깨가 약해졌을 때 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떨 때 아프냐면 얘들이 어느 날 녹아요. 녹아가지고서 흡수가 될 때, 몸에 흡수가 되려면은 액체가 되잖아요. 그 액체가 됐을 때 염증을 일으켜서 그거를 석회성 건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석회 그냥 있으면은 그냥 뭐 물론 뭐 엄청 큰 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방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가 알아서 없어질 때까지요. 이제 없어지다가 어느 날 없어질 때 이제 되게 아프면 그때 좀 치료 받으시면 되죠. 김민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연어 주사는 진짜 그 물고기 연어인가요? 예, 맞습니다. 연어 맞습니다. 연어의 그 정자에서 추출한 예, 그런 물질이 되겠네요. 정자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유전자인데요. 연어를 쓰는 이유는 그게 다량으로다가 싸게 추출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인간에게 좀 해가 좀 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연어 아니라 뭐 다른 걸 써도 돼요. 그 유전자를 아주 잘게 자르기 때문에 그게 유전자가 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우리 손상된 유전자에 그냥 콕콕콕콕 들어가 가지고서 그게 그 뼈대만 형성할 뿐 그 자체는 유전적인 기능을 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말고 그러니까 연어 말고 무슨 돼지를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참 어떨 때 보면 참 무서운 면도 있어요. 사람 거 쓰면 어떨까? 그럼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 거 비싸겠죠, 되게.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실험 중이고요. 이거 연어에서 추출하는 건 정말 획기적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막 싸게 막 그 전 세계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양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는. 네.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456번님,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턱걸이나 평행봉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게 회전근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아파도 참고 하는 편이거든요. 뭐? 회전근개에 일단 턱걸이가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안쪽으로 하면 좀 안전한데 이렇게 턱걸이를 많이 하니까 이것도 회전근개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니까 이것도 턱걸이도 이제 계속하면 회전근개 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평행봉 같은 거는 뭐 크게 영향 끼칠 것 같지가 않고요. 예, 아파도 참고 평행봉도 손상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운동이 사실 손상 좀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제가 지난 12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아파도 참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통증 점수라는 게 0점에서 10점 사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3점까지만 참고 하십시오. 3점 넘어가면 영구 손상이 든대요. 그리고 운동은 한 번 하고 나면 이틀 쉬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틀 동안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운동할 땐 통증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2점에서 3점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올리지 말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점 이상 넘어가면 뭔가 손상이 좀 크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주관적인 거기도 한데요. 그 통증 점수라는 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프로로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픈 걸 참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냥 재활적인 면에서는 뭐 2, 3점 정도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김민님,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저는 목이 뻐근할 때 머리가 무게가 있으니까 약간 스윙을 줘서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면서 목을 뚝뚝 소리 내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막 획획 강하게 하는 거 말고 진자 운동하듯이 이렇게 그럼 엄청 시원한데 이 정도 스트레칭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리자면 옛날에 왜 그 우리 그 국민체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팍팍 돌리는 거 이거. 그거는 안 좋은데 이게 적당히 조금씩 각도 이렇게 주는 거는 예?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 스트레칭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라 이렇게. 목은 움직이지 않죠. 반대 힘만 주죠.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뒤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게 범위를 늘리지 않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시범으로 어떻게 하시는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딱 알겠는데 말로만 표현하니까 정확하게 몇 도까지 움직이는지는 저도 100%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네. 지원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만성피로님이 안녕하세요. 아우 그 만성피로 있으시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게 만성피로가 있으면 아주 짜증나는데요. 이거 빨리 영양제와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 만성피로 있으신 분은 혈액순환제 은행잎을 먹고 비타민을 하루에 한두 알 먹는다. 일찍 잔다. 뭐 그런 거죠. 회전근개 염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전근개 파열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염증은 없네요. 그냥 어깨 통증이 있으니 회전근개 염일까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어느 정도 초기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전근개 염증은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통증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깨에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근육은 이렇게 눌러서 아프거든요. 이렇게 그냥 눌러서 아픈 건 근육통인데 그거 말고 회전근개는 요 뼈 밑에 여기가 이렇게 팔을 뒤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 아픈 데가 존재해요. 회전근개 염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초기 증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이상 계속 이렇게 뭔가 어깨가 뻐근하다 그러면은 그게 회전근개 손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거 근육통일지라도 이게 어깨 근육은 연관통이라고 해서 통증을 상완골로에 느끼게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상완으로. 그러니까는 결국은 통증이죠. 통증이 이게 만약에 한 달 이상 막 가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그러면은 이게 아마 회전근개 염증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네. 구로마유님, 예, 안녕하세요. 예. 회전근개를 다쳐서 병원에 가니까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 치료를 왜 하나요? 이게 좀 환자 고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체외 충격파 뭐 안하에 뭐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이 돼가지고 또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된 치료긴 하거든요. 체외 충격파가 이게 나온 지가 이게 수십 년 된 치료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 논문도 믿지만 시간을 좀 믿어요. 그 치료가 나온 다음에 경과 시간을 50년 정도 됐으면 뭔가 효과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분들은 제 생각에 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나면 뭐 한 1주 간격이나 2주 간격으로 횟수를 좀 줄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외 충격파는 참 인기 없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할 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좀 꾀병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죠. 체외 충격파는 그 체외 충격파 개발하신 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찢어진 인대를 갖다가 인대에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 듣다 보면은 용접이죠, 용접. 용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확실히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체외 충격파라는 게 과연 아픈 게 사라졌을 때 그게 인대가 재생돼서 사라진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통증이라는 게 자꾸 이게 자극을 주다 보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면이 있거든요. 통증이 좀 이게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시면 하지 마시고요. 더 아파지면 차라리 그냥 뭐 재활이나 아니면 약 같은 거 저는 주로 주사를 놓으니까 주사 같은 거로 대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체외 충격파라는 게 치료 근거라는 게 이렇게 100%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아프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송하연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가슴 운동할 때마다 한쪽 가슴 운동? 가슴 운동이라 하시면은 벤치프레스 말씀하시는 건가 봅니다. 한쪽 회전근개가 아프다. 구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다 하실 텐데요. 이게 어깨 스트레칭은 사실 별게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위로 이거 삼두박근 스트레칭. 그 정도 외의 스트레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것밖에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시기 전에 좀 어깨를 좀 충분히 풀고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아까 운동의 핵심인데요. 운동할 때마다 아프시면 그 운동은 좀 자세를 바꿔서 하셔야 돼요. 그 아프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 점수 3점 이상 아프시면은 그 운동은 본인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회전근개만 계속 찢고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견갑골 안정화 운동 있잖아요. 등짝 운동이니까 들은 거. 그런 거 좀 더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요. 예. 매일매일 이휴일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매일매일이 휴일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주 4일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두드러기 때문에 매일 항히스타민을 하나씩 먹고 있는데 오늘 어깨 통증으로 소염 진통제를 사왔습니다. 2개 같이 먹어도 되나요? 항히스타민. 항히스타민이랑 나프록센은 성분이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나프록센 성분을 드셔도 됩니다. 예. 2개 같이 드셔도 됩니다. 예. 잠시 이제 질문이 좀 끊어져 가지고요.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좀 네. 요거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그 충돌 테스트 있잖아요. 팔을 올릴 때 이 손등을 위로 해서 들거나 이런 식으로 들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활동이나 이런 활동 있죠.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조심해서 어깨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손등을 위로 해서는 위로 어깨를 올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개바람님 안녕하세요. 이제 안개바람님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깨 탈구가 되어서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았는데 요즘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고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 때도 아파하십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일까요? 그 이게 어깨 높이까지 들기 전에 가만히 있어도 좀 아프지 않으십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이게 되게 막 헷갈리긴 한데 가만히 있어도 좀 아픈 면이 있고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 굉장히 높긴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15년 전이시면 지금 한 70은 넘으신 것 같은데 70 넘으신 분인데 팔을 올리고 아픈데 잘 때는 좀 안 아픈 것 같기도 하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신 것 같은데 이 70이 넘으신 분들은 이게 복합적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염도 있고 그다음에 인대 손상도 있는 2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에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많이 아프세요 어깨 이거.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길게 말을 하지 않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좀 어떨지 좀 잘 때는 안 아프시다고요? 잘 때 안 아프시면은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회전근개 손상 아닐까요? 이게 유성스러운데요. 이게 말씀만 가지고는 저도 알 수가 없고 왜 그러냐? 진찰을 안 했잖아요. 진찰을 만져봐야 알거든요. 저도 만져보고 뭐 시켜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아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연세를 따지면. 그래서 어깨에다가 이런 신 경우에는 그 연골 주사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에 맞는 거. 그걸 좀 동네 가서 좀 맞아 보시는 게 어떨까 권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봄이 와가지고 우리 모두 파이팅하고 이 나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죽지 말고요. 저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3월에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한 달 뒤에 예? 한 달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